네, 안녕하세요. 차트원생입니다. 자, 오늘 이화전기 이트론 EID 상장 폐지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사실 좀 거래소의 판단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사실 거래소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 정지가 당한 이후에 이 정지만 풀어줬거든요. 정지를 풀어줬다. 근데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이날의 변동성을 보면 저가가 13%, 고가가 26%, 종가가 16% 마감입니다. 근데 거래량이 3억 주고요. 3억 주. 그죠? 자, 거래량이 3억 주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설거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유통 주식이 다 돌았잖아. 유통 주식이. 물린 사람들의 물량을 싹 다 털어줬다라는 거거든. 이 거래량을 봐봐. 이 거래량을. 사실 이게 거래량이 엄청 좋았고 거래 정지를 푼 상태에서의 거래량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래 정지가 당할 일 없겠구나 생각해서 들어온 물량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쵸?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거래소가 실수한 게 맞거든요. 거래 정지를 했다가 다음날 바로 풀어주는 경우가 일단 애초에 없고요. 근데 풀어주놓고 또 바로 다음날 거래 정지시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날 거래량 봐봐요.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 물렸는데 여기에 신규 진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유통 주식이 두 번 돌았다는 거는 설거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 근데 우린 당연히 다시 정지가 될지 몰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야, 바닥에서 엄청 거래가 들어왔네. 들어온 사람 많단 말이야. 여태 1억 들어온 사람, 여태 2억 들어온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보니까 5천만 원 들어간 사람도 많고 거래대금도 100만, 1000만 원, 10억, 100억, 1000억, 2,5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거 실수했잖아. 어쨌건 거래소 실수했잖아. 그럼 이걸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더 만들지 않기 위해서 거래정지를 풀을 수 없다. 상장 폐지하겠다. 이러한 내용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시간을 줬어야 된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 주권 매매 거래 정지 해제되면 상장 폐지에 따른 정리 매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좀 아쉽긴 해요. 아쉽긴 해. 근데 일단은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끝났어요. 이건 끝났다. 이거는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이의 신청했고 개선 이행 계획서까지 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화전기 이 회사가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얘네들은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진상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진상폐. 왜?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이 유동 자산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동 자산을 빼먹으려면 상장사로 남아있어서는 안 돼요. 자기 자산을 빼먹으려면 계속적으로 내부 감사를 받고 회계 감사 받은 다음에 감사보고 제출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장사로서의 규제가 많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여태까지 사채 찍어서 유상장 찍어서 벌어왔던 돈, 이러한 돈들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장 폐지가 되면 자연스럽게 안에서 돈을 돌려서 빼먹는 거예요. 다 이런 내용들 알고 계신 분들 있고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고의적으로 상장 폐지를 최대한 만들려고 하는 거다. 모든 증거인멸도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얘네들이 넣은 이러한 개선 계획 이행서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런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사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래소에서 잘못한 게 맞거든. 그러니까 물론 이화전기, EID, 이트론이라는 회사가 쓰레기니까 그런 것도 맞는데 거래소가 하루 거래 정지를 풀어준 게 너무나 잘못됐어요. 이건 거래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이 피해자들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전 이거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상 끄고 나가실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저는 이런 작전주 하는 거 정말 나쁘다 생각 안 해요. 왜? 작전주도 실력이야. 내가 잘해서 잘 먹으면 실력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작전주를 하는 건 오케이 하란 말이야. 좋단 말이야. 근데 금액적인 부분을 고려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찍으면서 제 개인 채널에서도 항상 말씀드리죠. 작전주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금액 비중 조절 잘해라. 내가 1억으로 주식하면 작전주는 5%만 해라. 응? 5% 많아봤자 10%. 그 정도만 하라는 거야. 잃을 돈. 내가 근데 얘기하죠. 잃어도 될 돈은 없지만 굳이 내가 경험을 해보고
정말 큰 수익을 한번 내보고 싶고 작전주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면은 수업료 개념으로 5%에 10% 수익 나면 좋은 거고 안 나더라도 작전주가 이런 거니까 조심해야겠다라는 관점을 좀 새겨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화전기 이트로 막 1억씩 2억 들어갔던 사람들도 봤거든요. 제가 맨날 한마디요. 일단 금액을 그거는 정말 잘못하신 투자고 근데 이미 들어간 돈이고 이미 묶여 있고 이게 정말 상장폐에 돼서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2년 정도 됐거든요. 2년 됐나? 2년 됐을 거예요. 2년 정지되고 한 2년 됐을 텐데 한 6개월 차 그때 이제 제가 한 예중은 그거예요. 이 1억 지금부터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이 돈 없다 생각하시고 생활하셔라. 그리고 1년 반 동안 주식 공부하셔라. 그냥 제가 주식을 어떻게 좀 잘하게 됐냐면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도 작전주 이런 거 좋아했고 작전 수익도 많이 내봤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거 하다 보면 한 방에 골로 가요. 이거 분명히 이화전기 분명히 요거 한탕 하려고 들어오신 분들 중에 작전주로 수익 많이 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내가 이런 작전 저런 작전주로 수익 많이 내보고 자신감 붙어서 큰 금액 들어가신 분 있을 거야. 나도 그랬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거기서 부러져요. 거기서 한 방에 이렇게 한 방에 부러지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제가 투자한 종목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액면 병합을 했기 때문에 병합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15,000원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15,000원에서 지금 1,500원까지인가 아마 내려와 있어요. 마이너스 90%죠.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들어갔냐 15,000원대 한 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7,000원까지 분할 매수로 들어갔어요. 이건 작전주라고 생각하고 이게 마이너스 50% 이상 빠질 수 있다라는 걸 고려해서 분할로 가서 모아갔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어떻게 됐어요? 1,500원까지 빠졌어요. 그죠? 제 전재산을 박았습니다. 몇 년 전이지만. 그래서 저는 여기서 돈이 엄청나게 묶였어요. 그럼 묶인 동안 뭐 하냐? 내가 이 돈을 회복하기 위해서 팔아서 단타를 쳤느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점이 정확히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어떠한 종목이 좋은 종목이며 어떠한 종목을 사야 되고 왜 이런 작전들은 왜 만들어지는 것이며 얘네들이 진짜 원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공부했어요. 그렇게 해서 전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화전기 이거 분명히 실패한 투자가 맞아요. 실패도 맞고 상패가 되면 돈이 이제 얼마 안 남을 거예요. 그 돈으로 뭘 하셔야 되냐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리딩 받지 마세요. 리딩 받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돼요. 스스로 하시되 어떻게 하냐? 느리더라도 천천히 공부라는 걸 해보셔야 된다. 근데 공부라는 게 사실 어려워요. 내가 주식 공부하고 하세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차트 공부 어려울 수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 있으니까. 경제 방송 많이 보세요. 매일경제, 뭐 한국경제TV 이런 데 나와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추천 주사 생각하지 말고 요즘 이런 게 좋다는데 요즘 AI가 좋다는데 좋다는 거 듣기만 해요. 듣기만 하고 좋다고 사지 마. 관심 종목 해놓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봐요. 그리고 분명히 그걸 보다 보면 좋다고 했던 거 올라갔네. 근데 어느 날 보면 또 좋다라고 하는데 주가 계속 내려가요.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순환 사이클이에요. 사이클을 이해해야 돼. 주식의 사이클을 이해하고 좋다라고 할 때 이게 정말 지금 초창기 시작점인지 아니면 정말 고점에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뭐 해야 돼요?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어요. 미국 주식은 좋고 한국 주식은 쓰레기다? 1분 맞고 1분은 틀려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미국 주식은요. 빅테크 기업 많이 투자하고요. 미국 주식도 계절주 많거든요. 계절주 투자를 안 해요. 미국 주식을 하는 분들은 지금 잘 나가는 종목들, 돈이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합니다. 왜? 정보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서 잡주를 찾아 들어가지 않아요. 내게 들리는 종목, 내가 본 종목, 내가 직접 쓰고 있는 빅테크 기기들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사기 때문에 대형주를 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현재 이 사이클, 그러니까 이 경기 상황에 맞는 현대 트렌드에 맞는 그러한 주식들 AI라든지 그쵸? 아니면 애플 핸드폰 기계 쓰는 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잘 나가는 게 뭐가 있죠? 뭐 테슬라 전기차라든지 테슬라는 잘 나가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지금 우리 실생활에 정말로 쓰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사기 때문에 잘 되는 거야.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우리 대기업 중에서도 분명히 잘 나가는 기업 많습니다. 방산 굉장히 10배나 올랐고요. 방산주들은 10배, 5배씩 올랐고요.
주식도 뭐 하냐, 지금 조선주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이오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빠지는 종목을 생각해보면 산업에서 뒤처지는 산업들, 대기업이라 해도 빠집니다. 경쟁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잡주들 실적 안 나오면 당연히 빠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국내 주식 투자의 특징은 정치 테마주, 작전주, 세력주, 폭등주 이런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눈이 가요. 왜? 접근성이 쉬우기 때문에. 접근성이 쉽기 때문에 그러한 작전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하기 때문에 물리는 거예요. 미국 주식 똑같아요. 미국 주식도 그런 데로 가면 다 물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한국 주식에 분명히 좋은 주식들이 많아요. 지금 올라가는 로봇이라든지, 로봇도 근데 테마잖아. 올라갈 때 또 팔아야 돼. 근데 이런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맨날 뭐냐, 로봇 쪽 고점에 대해서 물린 다음에 한국 주식 쓰레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주식도 올라간 종목 많고요. 실적 잘 나오면 잘 가는 종목 많아요. 근데 미국 주식도 그런 종목이 많고, 근데 여러분 미국 주식에는 실적 좋고 잘 나가는 종목만 사면서 국내 주식은 왜 자꾸 계잡주, 정치 테마, 작전주만 사냐고. 그러니까 물리는 거라니까. 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장에서도 먹을 종목들이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시고, 이거 일단 이화전기 이트론 EID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냉정하게. 근데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위해선요, 반드시 공부가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공부는 힘들 거예요. 힘들고 고통의 시간이 길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 날이 20년, 30년 더 있다, 40년 더 있다라고 하면 공부하세요. 공부하시고 주식 투자로 돈 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경제 방송부터 듣고 주식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주식이라는 건. 주식이 제가 가장 강력한 힌트 하나만 드리면, 주식은요, 결과적으로 선반영이다. 선반영. 미래에 잘 될 일들, 잘 될 것들을 결과적으로 당겨옵니다. 당겨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깨우치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딱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식은 선반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회사가 정말 좋아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좋아서 올라가긴 하는데 이 고평가된 부분이 아닌지, 선반영 받은 부분은 아닌지,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돼. 결과적으로 미래에 잘 될 거다. 왜 작전주가 뉴스를 띄워서 올립니까? 이 사업으로 우리가 미래에 잘 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들 이해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한 번 더, 한 단계 더 성장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어요. 이화전기, 이트론, EID 정리매매 잘 정리하셔라. 그리고 그 돈으로 공부라는 걸 좀 하셔서 해보자.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 정말 쉽지 않고 쉽게 보면 안 돼요. 작전주 많고 많습니다. 작전주 내 자산의 5%, 10%로만 진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2,900분 정도 들어와 계신데요. 텔레그램방 무료고요. 제가 영상 설명창에 링크 올려놓을 거예요. 링크 타고 그냥 들어오셔서, 죄송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요, 그냥 간단하게 입장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 위에 번호 하나 남겨놓을게요. 010-9201-6329 010-9201-6329 위쪽 번호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말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기셔서 꼭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오시면 제가 정말 많은 공부 시켜드릴게요. 우리가 하나오션, 이러한 종목들 있잖아요. 이러한 종목들, 이 주도주를 우리가 왜 이렇게 저점에서 잡을 수 있었는지, 그죠? 그리고 저는 휴림로봇 작전주예요. 휴림로봇 작전주입니다. 근데 제가 이 작전주 휴림로봇을 여러분께 추천드린 이유는 작전주를 분명히 이해하라는 거예요. 작전주를 이해해라. 왜 이게 작전주고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빠지더라도 리스크는 얼만큼인지, 이러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대응을 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놈의 욕심 때문에, 그놈의 욕심, 내 원금이 왜 자꾸 줄어들까요? 올라가면은 추격 매수하고 내려가면 물타기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을 잡아가시고, 제가 이러한 작전주들에 대해서 기법 하나 여러분 남겨드릴 테니까 영상 마지막에 기법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작전주를 대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 작전주를 투자하신 분들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텔레그램에 입장 010-9201-6329 입장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법, 이건 또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이 명품 차트 분석이라는 채널 제가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1년 동안 거의 한 3만 명 정도, 한 2만 5천 명 정도를 모았습니다. 근데 제가 요 구독자를 모으기까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았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신 걸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 공부를 할 때는 이 차트 분석과 좀 기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법이란 무엇이냐면은 큰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종목을 찾아내는지 그게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 건데 오늘 이거는 이 영상에서는 단기적인 이 본느라는 종목을 통해서 어떻게 이 종목을 내가 찾아냈었는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세력이 매집하는 원리를 좀 알아야 된다. 그죠? 세력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고 세력이 매집한 걸 알아야지 뭐가 된다?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사는 데 있어서 도대체 왜 내가 이 종목을 사야 했는지, 왜 샀었는지, 왜 이 종목이 좋았는지를 알아야지 뭐 할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기관일 수도 있다. 그리고 주식은 선반영이기 때문에 항상 올라가는 종목은 기대감이라는 것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항상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주식의 고점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올라가는 파동을 전부 다 먹으려고 하는 거는 욕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여나 그러한 파동을 다 먹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여러분들한테 독이 돼서 다가올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목차가 있는데 이런 거 조금 내버려 두고 자 이런 뭐 부분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이 본네라는 종목 제가 이 기법 중에 하나 유통주식과 거래량을 분석해라 라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유통주식이 얘가 2,500만 주란 말이에요. 근데 바닥에서 강한 거래량으로 하락 추세를 돌려놨죠. 하락 추세를 돌려놓고 2,500만 주씩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이 말이 뭐요?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봐야 돼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통 주식 수만큼의 거래가 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바닥에서 누군가가 거래량을 돌리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좀 읽어보면은 하락을 돌리는 시점에서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이 들어왔다. 무조건 확인하고 관심 종목에 추가해야 된다. 자, 추세를 돌린 가격대는 1,700원 가격대이고요. 자, 현재 주가는 4,500억이다. 결과적으로 앞에 들어왔던 이러한 거래량들이 매집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통 주식이 왜 도대체 중요하냐? 우리가 시가총액을 구성하는 것은 주식수 곱하기 주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본네라는 종목이 1,700원에 4,500만 주가 돌고 있습니다. 총 주식이. 그럼 대략 시가총액은 750억입니다. 하지만 대주주 지분율을 뺀 유통시가총액으로 계산하면 1,700원 곱하기 2,500만 주 대략 400억의 유통주식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뭐요? 400억을 사용해서 5배를 올려도 유통시가총액은 2,000억. 그죠? 하지만 총 주식수로 계산하면은 3,750억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이 종목을 끌어올리는데 3,750억이 필요한 게 아니라 5배를 끌어올리는 데는 2,000억만 필요한다. 이게 뭐요? 유통 주식이라는 거예요. 유통 주식이 적으면 적을수록 주가를 올리기가 쉽겠죠. 왜? 매집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요. 이 매집의 기간은 종목마다 좀 다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유통 주식이 아까 2,500만 주라고 했잖아요. 본느가 그죠? 유통 주식에 준하는 거래량이 4번 이상 터졌다면 충분한 매집 기간을 가졌으므로 6개월 안쪽으로 상승이 예상된다. 매물 소화 과정에서 거래량을 중이는 이유는 개인들에게 실망 매물을 지속적으로 유도시켜서 투매를 유발해 매집하는 원리인데요. 자, 여기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은 박스권에서 거래량을 터뜨렸죠. 거래량을 터뜨려서 앞에 있던 이러한 물량들을 잡아먹고 그죠? 그 다음 뒤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개인들한테 이 종목은 드디어 이제 끝났다. 거래도 안 터지네. 재미없네. 거래도 안 터지니까. 그죠? 어떻게 돼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거래가 나오지 않으면은
실망 매물이 나와서 이러한 물량들을 이 구간에서 받은 다음에 올리는 원리를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 이 구간에 물량 장악이 끝났다라고 하면 1차 박스권 이후에 2차 박스권을 만들어낸다. 그 2차 박스권 만들 때 어떻게 했어? 다시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1차 파동이 나올 때 부분 익절로 수익을 챙겨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차 박스권에서 2차 박스권으로 가는 과정에서 비중 축소를 해서 수익을 챙기고 다른 종목에서 다시 매집을 시작한다. 그죠? 그래야지 뭐 할 수 있다. 계좌를 우상향으로 만들 수 있다. 욕심을 줄이고 수익을 지속적으로 챙겨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보면은 자, 모든 매수의 근거와 핵심은 기업이 건실한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가, 이게 중요해요. 제가 여기서도 중요도에 보면은 그죠? 기업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 거래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 거래량과 기업 분석, 그 중에서도 기업 분석 가장 중요하다. 왜? 봐봐요. 기업이 건실한가, 성장성이 높은가. 왜 그런 거냐면은 기업이 건실하지 못하면은 빠지면 불안해요. 그리고 오르면 팔고 싶단 말이야. 재무제표가 나쁘면은. 근데 하지만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발생되고 있고 영업이익과 매출이 상승 중이라면, 그쵸? 어떻게 돼요? 우리가 중간에 매도할 생각을 잘 안 하겠죠. 긴 파동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분할 매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파동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실적과 매출이 받쳐준다면. 근데 만약에 실적이 안 좋은 회사라고 했을 때는 올라갔다 빠지기만 해도 불안해서 손절하고 오르면 추격 매수를 하고 반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파동을 견디기 위해서는 건실한 기업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본네의 재무제표를 좀 볼 건데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은 먼저 2021년도에 실적이 얼마죠? 실적이 자, 영업 매출이 500억에 영업이익이 10억이다. 근데 주가는 3,500억에 위치가 돼 있고요. 2022년도에는 매출이 600억대 늘었어요.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 영업 손실 10억에서 영업이익 10억으로 바뀌었다. 근데도 주가는 2,5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2023년도에는 매출이 또 100억이 늘었어요. 700억으로. 영업이익은 50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1,5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기업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다. 뭐요? 고의적으로 누가 누르고 있다. 보통 우리는 주가가 빠지면은 이 기업에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편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 편견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공부라는 것을 해야 된다. 기법을 깨우쳐서 종목을 발굴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종목이 결과적으로 내려오는 추세를 돌리면서 거래량 키워 이 자리부터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매집이 들어왔다. 그럼 본네는 세력들이 매집한 가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본네 같은 경우에 제가 영상을 직접 찍어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때. 자, 이 본네 같은 경우에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좀 찍었었고요. 잠깐만 좀 보시면은 자, 이때 가격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1750원이죠. 그죠? 이때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근거가 뭐다? 바로 기법에 의한 실적 관련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다. 본네 같은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2021년도보다 실적이 2024년도 훨씬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뭐 해야 돼요?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좀 기법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자, 이런 기법을 만드는 게 바로 관점의 차이고, 그죠? 이 관점을 만드는 것은 경험이다. 경험치를 많이 쌓기 위해서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아야 하는데, 오래 살아남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깡통 계좌를 피하는 것. 깡통 계좌를 피하기 위해선 몰빵 매수 매도가 금지다. 수익이 나올 때 분할 매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 빠질 때도 좋은 기업을 먼저 선택해서 손절한 사태를 만들지 않고 분할로 모아가서 상승에 팔고 나오는 간단한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항상 주식으로 조급하게 돈을 따려고만 하는 개인 투자가 되지 말자. 은행 금리가 4%인데 그것도 1년에 4%. 그런데 주식으로 하루 만에 10% 또는 상한가 먹으려는 게 정상적인 투자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심리가 중요한 이유.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에 심리 차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로 매수 한번 해보자. 1000만원을 매수했다면 내가 사면 빠지니까 250만 사서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 쫓겨만 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요. 빠지면은 오케이 추가 매수. 항상 빠지면 불안했던 마음 뭐다? 우리가 분할 매수를 안 했기 때문이다. 자,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는 반드시 3분의 1 내지 2분의 1 매도한다. 내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 결국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생각해보자. 항상 내가 수익 보다가 손실로 바뀌는 이유를, 익절은 항상 옳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 내가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공부가 덜 됐다는 반증.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종목을 찾아내는 건데, 차트를 돌려가 보면서 보면은 힘들잖아요, 사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기로 장기 투자, 이격도 상향 돌파, 본능 같은 종목들이죠. 자, 이런 종목들을 제가 검색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쪽에 번호 남겨놓겠습니다. 몇 번이요? 010-9201-6329. 이쪽으로 기법 또는 제가 본능 같은 종목, 히든 종목 하나 제가 이쪽 같이 좀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기법이나 히든이라고 어디로 보내면 돼요?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은 제가 요런 검색기 만드는 법 알려드릴 거고요.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 알려드릴 거고, 이런 기법 자료들 어떻게 우리가 욕심을 줄여 나가야 하는지 이러한 기법 자료들도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010-9201-6329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